우리가 더 강대국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관계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건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넘어선다는 그런 입장보다 한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봐요. 그러니까 지리학적이나 우리는 항상 그랬듯이 항상 낑겨 있는 입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성을 잘 찾는다면 그 지금 뭐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사드를 우리가 좀 주체성 잃어서 이리저리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다른 측면으로 이거를 중국과 미국이 우리를 가지고 밀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를 가지려고 그걸 충분히 잘 이용하면은 일본 간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다른 학부모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한중일의 화해에서 여기 진정한 화해잖아요. 근데 한중일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세 나라가 무슨 경제 협력 체제를 만든다던가 무슨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라는 거는 이 세 국가들의 이제 한 국가의 민족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근본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화해는 이 세 국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보거든요. 이런 민감한 과거사 문제를 건들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한 중간에도 보면은 그 사드 문제가 외교적으로 그 안건 이제화가 되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안건 이제화가 되려면은 한국 측에서도 받아들이고 중국 측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서로 공식적으로 이제 이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돼야 하는데 서로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나누자는 그런 안건 같은 게 이제 상정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런 과거사 문제도 되게 비공식적으로나마 이렇게 어떻게 하자 이렇게만 할 수 있지 세 국가가 나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과거사 문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그냥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세기 우리 세기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세대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그냥 나아가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김태 형이 말씀해줬던 것처럼 한일 역사책 같은 그런 공동 현찬위원회를 만들어서 꾸준히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지. 근시안적으로 지금 우리 문제는 이제 과거사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하자. 이게 안 됐으니까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과거사 그 공동 연구, 역사 연구 그게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 역사학자들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사실 객관적 사실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 증명 사례가 정말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거나 그 공동 역사 연구 과정에서도 강국의 그 입장이 많이 대변되거나 역사학자들도 사실은 자기 나라를 대변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입장을 뭐 인식하고서 이거를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표니까. 그래서 그런 그 역사 연구 과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있어야 되지만 그거에서도 강국의 논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물론 있다고 하는데 그 아예 논의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을 겪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로부터 또 간접적이지만 강하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다 같이 논의를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줄어들 거라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강대국의 논리는 작용은 하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객관적으로 서로 그 역사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역사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하셨는데 제 생각은 역사 인식 하나가 외교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국경일이 3.1절 있고 광복절 있잖아요. 국경 문제라는 게 우리나라가 일본에 갖는 피해 의식도 있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갖는 이제 우월한 그런 승자 입장에서 의식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의식이 국가에 대한 감정이지 일본 국민에 대한 감정이거나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한테 아니 그런
비하 감정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본데,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그 정부의 그런 방향성에 대한 게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이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인지 능력. 네, 예를 들면은 그 무라야마 다마나 예전에 고노 다마 때처럼 일본 정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그런 보상 아닌 그런 어떤 이제 화해의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걸 하면 이제 일본 내에서도 그런 국내 여론이 조장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진보적인 이제 정권이 들어오면 이제 일본과 이제 문화적인 교류나 그런 게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능주의적인 입장인데, 그러니까 정부라는 그 위에 있는 하이 폴리틱이 있고 밑에 로우 폴리틱이라고 하는 이제 시민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잘 조화를 해서 이제 계속해서 화해를 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데, 말씀하셨다시피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저희가 진정한 화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냥 막연히 예측하는 것도 그냥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역사는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진정한 화해 시기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 입장은 진정한 화해는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해야 되긴 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한 그런 밑에 시민단체나 이런 국내 여론이 조성돼야 된다고 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정권은 계속 또 바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정권이 바뀌는 그런 화해하려고 하는 정권과 네. 강경한 정권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변화가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지금 많은 힘을 얻고 일본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과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관계 협력을 해야 됐을 때 그 간격이 조금 더 1대1 뭐 이런, 지금은 1대1은 아니고 옛날부터는 간격 쪽이부터 우세해 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조금 더 저는 이런 폭으로 가지 않을까. 화해를 하려고 하는 그게 계속 바뀌겠죠. 하지만 방향이 이쪽으로 좀 더 좁혀지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라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본의 이상이 계속 내려가. 미국의 이상이 내려가죠. 그쪽 중국의 반대 중국을 네, 부상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그때 히토리 사건인가요? 그 어떤 섬에 대해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을 때 중국이 정말 한 방울 일본을 잡아버렸을 때 전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그게 어떤 비금속까지 뭐 히토리라고 어떤 비금속까지 휴대폰에 들어가는 네. 근데 그것도 진정한 화해라고 볼 수 없는 게 그냥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그냥 외교적인 힘의 마찰로 인해서 한 국가가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거는 민족적인 감정이 해소될 수는 없다고 봐요.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은 그 위로부터의 방향에서는 그런 해결책이 있겠다는 거고, 아래로부터는 전혀 무시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었는데, 아래로부터는 아까 했던 그런 협력적인 파동이 있어요. 저는 위로부터는 해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래로와 같이 협력 상호 보완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그런 방향 가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그거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화해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래에서부터의 그 시민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좀 더 변화하는 방향이 돼야 되고, 역사적 통합 과정, 공동 역사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고, 체리님은 정부끼리의 그런 외교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게 강대국인 중국, 새로운 중국